자, 요번 사례는 저한테 2년 전에 상담을 받으셨고,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다시 이제 추가 상담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상담을 신청하시게 된 계기가, 문득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돌아보니, 그 2년 전에 봤던 그 꿈이 지금 내가 이루어졌구나. 문득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더 고민과 그 풀고 싶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신청하게 되셨는데, 제가 이제 이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도 그 당시에는, 그 미래 체면할 당시에는 너무 이게 좀 막연하고 모호하고, 소위 말해서 체면이 안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았던 분이거든요. 사실 이제 저한테 이제 체면 상담, 특히 이제 미래 체면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뭔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모습을 보기를 바라세요. 근데 사실 체면 속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떠오르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느낌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꾸 뭔가 구체적인 장면, 어떤 확실한 진로, 직업, 굉장히 구체적인 거를 기대하시다가, 그렇게 좀 아니고 좀 모호하게 나오니까, 막연하게 나오니까 좀 실망하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너무 구체적인 장면이 나오는 건 오히려 약이 되기보다는 독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분도 이제 그런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그때 봤던 장면이 지금 이루어졌구나. 이걸 문득 깨닫게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제 2년 전에 이분의 상담 내용도 굉장히 좋은 상담이었어요. 상담 자체가 굉장히 좋은 메시지도 많이 있었고, 어쨌든 좀 이분의 사연을 좀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전형적인 아들을 지극히 바라는 가정에 딸로 태어난 거죠. 이걸로 설명이 다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아들을 바라는 분위기에서 딸로 태어났죠.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는 왜 태아 성관별 같은 걸 했었잖아요. 딸이면 막 지우고 막 그런 시절에 딸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그 살아온 과정이 오죽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그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 아니라서 사랑받지 못한 그 한이 너무 크신 분이었던 거예요. 너무 크신.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고민은 뭐였냐면, 여러 가지 과정, 좀 기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으로 결혼도 늦어지고, 그리고 노산에, 그리고 너무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 출산하기에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출산하기에. 그리고 실제로 지난 2년 전 상담 직전에 그 유산 경험까지 있었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과연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너무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마음에 저한테 상담 왔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남편하고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도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셨고, 이제 미래 체면에 들어갔고, 이제 미래 체면에서 미래의 모습을 봤어요. 딱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집에 아이와 같이 있는 장면이 떠오른 거죠. 이제부터 시간은 흐르고 흘러 미래로 갑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미래에 도착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지금 낮은 것 같아요, 밤인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집 아니요. 집에 아이가 한 명 있어. 그래요? 몇 살 정도 돼 보여요? 그냥 좀 어려요. 한 음, 대여섯 살. 그래요? 그 학교, 아이를 보는 기분 어때요? 그냥 조금 믿겨지지 않아요. 그래요. 잠시 그 느낌 더 깊이 느껴보세요. 이 느낌을 따라서 그 미래 당신에게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직접 가서 확인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엄청 큰 집에 살고 있는데 좋아요. 뭔가 하여튼 좀 되게 여유 있는 그런 마음, 금전적인 여유도 있지만 뭔가 마음의 여유도 되게 있는 것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좋아요. 괜찮아요.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그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그 돈과 마음이 다 여유가 있는 그런 집의 기운이 느껴져요. 좋아요.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기분 어때요? 그냥 진짜 근데 내가 원하니까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요. 그냥 진짜 원하면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데 정말 됐구나. 신기하다. 그 느낌을 더 깊이 느껴보세요. 느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느낌을 여기 오른손등에 잘 할게요. 바로 이 느낌입니다. 바로 이 느낌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거예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니까요. 이미 이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느낌이 당신의 삶의 등대처럼 당신을 매일매일 이끌어줄 거예요. 이 느낌을 잘 느껴보시고요. 뭐 처음에 그 장면을 보고 좀 믿기지 않아 하기도 하시고 놀라워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게 다였어요. 그냥 그 너무 좋은 집에 아이와 같이 있는 장면. 그리고 뭐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아쉬운 거죠. 이분은 굉장히 어떤 진로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갈망도 굉장히 큰 분이었는데 어떤 직업적 성취나 그런 걸 좀 더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나오고 그냥 막연히 좋은 집에 아이랑 같이 있는 장면 나오니까 뭐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굉장히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운하고 아쉽고 그러고 이제 한 2년이 지난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보니까 문득 내가 지금 굉장히 좋은 집에 실제로 아이랑 살고 있는데 이 느낌이 데자뷰 같은 거예요. 데자뷰. 이게 뭐지? 나 이 느낌 먼저 느껴봤는데? 그게 2년 전 미래 체면할 때 그 장면이구나. 그걸 뒤늦게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직접 올린 후기가 있는데 여러분도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앞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앞부분을. 2023년도에 처음 상담을 하고 임신, 출산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점차 최면 상담했다는 사실을 잊어갈 때쯤 어느 날 거실에서 아이가 놀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네? 하며 데자뷰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알았죠. 23년도 미래의 나를 보았을 때 딱 그 모습이라는 것을요. 놀라면서도 신기하고 어쩌면 당연하다고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내 무의식의 지도가 나를 그 장면이 실현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하며 이끌었다는 걸 머리로만 알게 된 걸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실현되기 위해 내가 생각으로 의도치 여러 도움들이 있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아이를 갖는 일 그리고 내 집을 만나게 되는 일까지 아이 갖는 걸 포기하고 수술을 먼저 해야 싶은 순간에도 담당 선생님이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러고도 안 되면 수술해도 늦지 않다고 평소 선생님답지 않게 카리스마로 이끌어 주셨고 우리 아이를 만나게 해주신 그 담당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도 또 내 집을 만나게 된 것도 평소에 자주 알고 지내던 분이 아닌 우연히 모임에서 만나 같은 지역에 살아 차로 저를 데려다 주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정보를 알게 된 것들이었습니다. 우주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멋진 계획을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미래 체면에서의 느낌, 그 느낌을 나도 모르게 따라갔고 그래서 결국 실현된 것 같습니다. 라고 글을 시작하셨고요. 이제 중간에 이번 상담에 대한 내용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상담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의 나를 가서 명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굉장히 자유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상담에서 미래의 나는 경제적이든 정서적이든 안정되고 편안한 느낌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가슴속에 돌덩이가 깨지고 자유롭게 있는 미래의 나가 보였습니다. 첫 번째 상담이 없었다면 무언가 구체적인 장면이 보이지 않아 답답했을 텐데 두 번째 상담이 되니 어차피 그 느낌을 따라가면 제가 원하는 건 결국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지
느낌에만 집중하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아도 결국 내 마음속 깊은 곳이 자유를 원한다면 저는 그 느낌을 따라가며 만나는 여러 가지들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도의 목적지를 알고 있으니 목적지를 가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방법에 집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모두들 자신을 믿고 내면이 원하는 느낌, 그걸 따라가 봅시다. 저의 부족한 상담 후기가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저도 기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줘서 감사해요. 라고 제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적으셨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미래체험의 장면에서 뭔가 구체적이고 뚜렷한 장면이 나온 건 아닌데 결국 그 느낌이 이루어지더라. 이게 우리가 꿈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고 비밀이라서 그래요. 제가 이제 저한테 상담받는 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릴 때 제가 늘 설명해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의 무의식은 장면이 아니라 느낌을 따라간다. 그 느낌을 따라간다. 그리고 그 느낌이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 우리는 뭔가 미래를 갈 때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자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방법에 집착하는데 꿈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우리 무의식에게 알려줘야 하는 건 목적지다. 방향이 있고 목적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장면에서 그 느낌, 우리의 무의식은 장면이 아니라 그 느낌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그 꿈을 이뤘을 때 그 느낌의 그 목적지의 그 느낌을 알려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답답하니까 불안하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뭐 이 일을 해야 될지 저 일을 해야 될지 이 사람 만나야 될지 저 사람 만나야 될지 헤어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꾸 이런 구체적인 거에 집착을 하세요. 물론 이제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늘 이런 것들을 약이 아니라 독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건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점집에 가서 어떤 무속인에 가서 점을 봤는데 그 기가 막히게 맞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대로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이게 약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또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마주했을 때 이분은 자신의 선택을 따를까요? 그 사람을 찾아갈까요? 그죠?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과 의견을 물을 거예요. 또 그렇게 따라갈 겁니다. 왜? 의존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예언가가 어떤 무속인이 어떤 점술가가 100% 다 잘 맞추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 틀려요. 언젠가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런 일에 당하면 네가 그 제대로 안 따랐으니까 그렇지만 너 요번에 구타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죠? 또 거기에 또 내가 뭘 잘못했나? 자꾸 나를 의심하고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약일까요? 쥐덫에 갇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미래 체면에서 너무 구체적인 장면을 떠올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구체적인 직업과 그 장소와 그 일을 하는, 그런데 우리 미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분명 뭔가가 달라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리이고 우리는 정확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구체적인 게 떠오르면 그게 오히려 그것대로 안 됐는데? 안 됐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죠. 나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나라는 존재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가 그 미래 체면이라는 그 상상 속에서 어떤 직업이나 어떤 상황을 체험했을 때 그게 너무 좋다, 마음에 든다, 행복하다. 그러면 뭔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이쪽 방향의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걸 알게 됐다면 꼭 그 정확한 그 일이 벌어지거나 해야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상황은 약간 다르더라도, 디테일은 좀 바뀌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그런 행복감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라는 존재는 바뀌지 않아요. 미래는 바뀔 수 있어도. 디테일은 바뀔 수 있지만 나라는 존재가 바뀌지 않으니까. 바로 이런 차원에서 그 미래 체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느낌을 느끼면, 아,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느낌을 느끼는구나. 나라는 존재는 이런 느낌을 느끼는구나. 바로 이걸 깨달을 때, 그러면 이제 내가 이 길로 갈지,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늘 우리는 이거 고민하다가 망설이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느낌을 느낀다는 게 확실하면 난 그 길로 뛰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사례가 너무나 인상적이고 좋은 참고가 될 사례인 것 같아서 그래요. 추가로 거기에 이어서 책 한 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이게 절판된 책이에요. 보이시나요? 당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는 보물주도라는 책인데, 전 개인적으로 이 책이 제 꿈을 이루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이에요. 이게 제가 오늘 이 미래 체면이 인생을 바꾸는 그 원리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 굳이 안 읽어봤대요. 내용은 너무 심플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잘 보이나요? 자, 이렇게 지금 보드판에다가 여러 가지 그림을, 사진을 막 붙여놓은 게 있죠? 그죠?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 네. 이걸 하는 책이에요. 제가 이제 사실 이 책을 제가 삼성전자 다닐 때 너무 삶이 힘들 때 이 책을 봤어요. 그때가 이제 20대 말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20대 말, 30대 초? 그때 이 책을 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하잖아요, 그죠? 내가 바라는 꿈을 이렇게 막 오려 붙인다는 게. 근데 그때 너무 제가 삶이 힘들고 답답하니까, 유치하지만, 정말 유치하지만, 해봤어요. 보드판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그것도 너무 창피해서 누가 볼까 막 숨겨놓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돌아보면 정말 그때 내가 붙였던 그 이미지들이 한 8, 90% 이루어졌구나. 정말 그때는 이게 정말 될까 싶었던 것들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한 8, 90%는 정말 이루어졌구나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래요. 진짜로. 그때는 이거 붙이면서도 아휴, 이게 정말 될까 막 싶었던 것들. 물론 그때 원했던 그 집 그대로, 그때 원했던 그 가족의 그 사진 그대로는 아니지만 정말 얼추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거랑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장면도 장면이지만 그걸 느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어떤 삶의 힘든 구렁텅이에 빠져있으면 문제밖에 안 보여요. 막 문제밖에. 이거 뭐 저렇게 날 괴롭히는 사람, 나를 막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발목 잡는 사람, 이런 사람과 안 보이고 막 뭐 밀려가는 그 독촉장, 뭐 무슨 이자 고지서, 뭐 청구서, 월세 뭐.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거 어떤 사람들은 막 무슨 강남 집에 살고 여행 다니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막, 근데 나는 여기서 막 찌그러지는 집에서 막 이러고 살고 있고 이런 거밖에 안 보이죠. 참 이런 상태에서는 소위 말해서 꿈꾸기 힘들죠. 그래서 그런 현실 속의 나에게
그 꿈이 이루어진 이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이미지를, 그 느낌을. 자꾸 안 좋은 것만 보고 시작하면 자꾸 그런 현실이 끌려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너머에 나의 어떤 꿈이 있는지 그걸 나의 무의식에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나의 무의식과 뭔가 공조가 된다면, 동기화가 된다면 그때부터 내 무의식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 무의식이 알아서 가는 겁니다. 이분의 사례가 그렇잖아요. 이분의 사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분이 아이를 출산하기 정말 쉽지 않은 상태였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분은 이런 이슈가 있었죠. 너무나 아들 바란 집에 딸로 태어나서 자신의 여성성을 너무나 억압한 거예요. 그러니 출산이 한 이 몸이 여성성을 부정당하니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산도 하고 나이는 들고 건강은 나빠지고 수술에 대한 소리까지 듣고,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수술을 하고 임신을 보류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카리스마 있게 누군가 다가와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이런 의사가 있었고, 또 이분이 뭔가 이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정상적인 수순에서는 정말 요 정도밖에 노릴 수가 없는데 뭔가 정말 우연히 나타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좀 뭐가 아니면 도가 되는 거예요. 좀 위험성이 높지만 한번 해보면 더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되면 더 안 좋아지는, 약간 좀 도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닥친 거고, 그런데 과감히 한번 도전했더니 그게 된 거예요. 너무나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는. 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갈림길에 오죠. 선택의 갈림길에 오는데 늘 우리는 거기서 망설이죠. 이게 맞는 길인가? 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서는 본인도 잊고 있었지만 2년 전에 봤던 그 아이와 그 집에 아이가 있는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잊고 있었지만, 2년 전이라 잊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엔 큰 집에 아이랑 같이 살고 있는 그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한 번만 더 해보자. 그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고, 그래, 한번 질러보자. 한번 도전했을 것이고, 결국 그 한 번의 선택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이뤄가는 건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찾다 보면 오히려 길을 어긋납니다. 그건 불안의 반증이죠. 이거 이렇게 꼭 해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불안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냥 막연히 왠지 될 것 같은, 그냥 왠지 잘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했을 때 오히려 잘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무의식에 체험해 봤어야죠. 그래서 설령 그 장면과 그 상황들이 모호하고 하더라도 내가 그 장면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그 느낌을 느낄 수만 있다면, 설렐 수 있다면, 방법은 우리의 무의식이 찾아냅니다.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길은 내비게이션에 찾아주듯이 우린 그 무의식의 목적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 길은 내 무의식이 순간순간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무의식은 장면이 아니라 느낌으로 입력된다는 겁니다. 그 느낌으로. 그리고 정말 실제로 다 이루어진 것 같은 그 느낌으로. 그래서 끌어당김 법칙이 가장 강조하는 그거잖아요.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라. 그래야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답답한 현실에서 내 꿈을 이루고 싶은 분들에게 어떤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 이 후기를 소개해드리고 이 내용도 같이 한번
편집해서 올려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뭔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분들에게 그 절망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희망을 전하고 전하든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무신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